자, 이제 우리 급수 단원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수 단원은 일명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얘를 갖다 뭐라 불렀었냐면 이제 무한 급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한 급수. 그러니까 이게 급수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한자어로 이제 더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무한을 붙였던 이유는 그 더함이 무한히 더한다. 이런 우리가 분위기를 풍긴다는 거죠.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쭉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할게. 이게 무한히 더해지는 것을 이제 무한급수를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어떤 특정한 수를 예를 들어서 양수라 친다면 양수를 갖다가 무한히 더하면 그때 우리 당연히 그 값이 무한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인간의 생각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 수학에서는 그 무한히 더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무한히 커져가기도 하는데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수렴도 안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수렴과 발산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단원이다. 라고 우리가 선생님이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충 어떤 맥락인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추가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수열의 극한 이런 거 배웠잖아. 수열의 극한. 이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리밋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그때 an의 목표. 한마디로 어떤 이 수열 an의 n이 하나씩 커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목표를 보는 게 여기는 수열의 극한이었다면 여기 있는 너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합의 목표를 보는 거예요. 어떤 수열의 그놈의 합들에 대한 극한을 바라보는 게 이제 우리가 급수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한번 좀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합에 대해서 우리가 그놈의 목표, 합의 극한값을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가서 뭐 AN. 근데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무한히 더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긴 너를 갖다가 내가 한번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번 시그마를 이용해서 한번 기호로 나타내 볼게.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AN이라는 이 수열을 시그마 우리가 N은 1항부터 우리가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그의 더함에 한정되어 있는 항계수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항계수가 없이 무한히 더해가는 N은 1부터 시작해서 쭉 끝없이 더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그마라는 기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는 너를 이제 우리는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계산 과정이 좀 이렇다는 거야. 어떻게 하냐? 여기는 요 표현을 리밋 n이 무한히 커져갈 때 여기 부분을 시그마 k는 1부터 n 그리고 ak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있는 요 놈을 1부터 쭉 집어넣어서 이제 n까지 집어넣은 것들을 합하겠다. 그런데 그 n을 뭐 해버리겠다? 무한히 키워버리겠다. 그러면 하나씩 더한다는 맥락에 그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부분 여기 시그마에 여기 있는 AK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기호를 쓸 수 있었냐면 리밋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SN이라는 기호를 쓸 수 있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요 시그마하고 일반항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합을 계산한다는 거야. 무슨 계산한다? 합 계산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은 우리가 실제로 수원 때 배웠던 그런 개념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는 SN을 실제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 놓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리밋 n이 무한대로 커져가는 너의 무슨 값을 극한값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너의 그 급수에 대한 해결 전략을 세울 수 있겠다. 지금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는 수원 때 우리가 합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주 활용됐던 부분이 있거든. 그게 바로 이항분리인데 그것도 하나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원 때 배웠던 이항분리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런 내용이 이항분리였는데 자, 우리가 그 연속한 항들의 차에 대한 합의 관점 이걸 좀 우리가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항분리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였냐면 우리가 간격이 1인 항들의 차 모습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a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여기놈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여기는 요놈을 1부터 시작해가지고 n까지 쭉 집어넣은 후 우리가 뭐
서로 사라질 것들, 뺐을 때 서로 생략되는 것들을 다 빼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그 이항 분리에 의해서 좀 빠르게 결정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썼냐면 여기 있는 이 앞자리한테는 여기 있는 밑에 시작한 널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애한테 K 자리에는 여기는 N을 끝자리를 집어넣어서 결과적으로 그 디자인이 A1 AN 플러스 1이 최종 결과값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간격이 1인 게 있었으면 두 번째로는 그 간격이 2인 항들의 차 디자인도 있었단 말이야. 그거 하나 써본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는 AK-AK 플러스 2, 요 정도만 해보죠.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널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간격이 2다 보니까 남는 게 2개씩 남아요. 앞에 뒤에 2개씩 해서 총 4개가 남는 건데, 즉 그 디자인이 1런 다음에 그 다음 번째 한까지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지. 그럼 그 모습이 A1 더하기 A2가 됐고, 그 다음에 N을 또 집어넣어. N을 집어넣으면 실제 마이너스 AN 플러스 2가 되죠. 근데 앞에 2개 남았으면 뒤가 2개 남은 게 우리가 또 이쪽에서 자주 나왔던 디자인인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N 플러스 1, 그 여기는 N 플러스 1에 앞에 있는 항까지 우리가 빼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표적인 이런 디자인 꼴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좀 빠르게 내용을 진행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간단한 좀 예시를 통해서 여기 무한급수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예시로 이런 거 하나 보자고.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있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요런 디자인이 있다 치자고. 그럼 여기 있는 이 급수를 계산하라. 그럼 이 급수를 계산하는 그 과정은 여기 보다시피 우리가 여기 있는 리밋 시그마, 무슨 시그마? 여기 리밋 시그마로 먼저 바꿔주는 거예요. 리밋 시그마로 바꿔주면 리밋 n이 하나씩 커져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 변수가 k로 이제 좀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실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먼저 뭐 한다는 거야? 우리가 합계산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 부분 합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이런 거는 우리가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이제 우리가 유리화 작업을 했었잖아. 오케이. 그렇다면 그 디자인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리밋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여기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에다가 각각 부호가 마이너스인 너들을 곱했다 친다면 분모는 어차피 합차 제곱에서 빠지니까 1이 됐을 것이고, 분자만 우리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연놈은 우리가 이 항들의 간격을 보는 거라고. 그 방이 이 k의 그 다음 번째 항인 그 간격이 일자리인 차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여기 있는, 자, 이전 항에다가 k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번째 항에다 n을 집어넣은 실제적으로 루트 m, 다시 리미트 빼면 안 되니까 리밋 n이 합씩 가져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이제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거야. 우리가 여기 있는 n이 합씩 커져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뒤에는 어차피 상수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무한대로 뭐 한다? 발산한다. 실제 우리가 여기 있는 너의 급수는 뭔산한다? 발산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또 대표적인 예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밋 아니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꼴, 요거에서 한번 좀 해석을 해볼게요. 저 마찬가지로 너에 대한 기본적인 급수 해결 전략은 뭐로 바꿔준다고? 리밋 시그마로 바꿔준다고. 리밋 시그마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는 요 부분 다시 우리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긴 요 디자인 우리가 많이 봤던 디자인입니다. 수원 때도 무슨 분수로 바꿔주는 거야? 이제 부분분수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너를 이제 통분 전 단계의 디자인을 바꿔줬던 거지.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요놈이 리밋 n이 합식 가져갈 때 그 부분은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 결과적으로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너도 여기 있는 이 항과 여기 있는 이 항이 간격이 1인 서로 그 이항 분리가 적용되는 그 항의 지금 차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는 1을 여기다가 n을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리밋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여긴 너의 극한값은 여긴 n이 하나씩 커져가는 입장에서 넌 0 돼버릴 거고 얘만 수렴해서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뭐였다고? 수렴이 된단 말이야. 이와 같이 분명 우리가 무한히 더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때 뭐는 발산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이렇게 수렴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 그런 걸 갖다 우리가 급수라고 부른다. 됐죠? 자, 그럼 좀 더 구조적인 이야기, 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 하나 좀 몇 가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재 이 구조적인 이야기 다시 쓰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다루고 있는 이 급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호로 쓰게 되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 an에 우리가 수렴과 발산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여기 있는 급수의 계산은 뭘로 바꿔서 리밋 시그마로 바꾸면 그 디자인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때 여기는 너의 디자인 속에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 여기는 실제 여기 시그마 AK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수원 공식들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럼 그때 그게 n으로 이루어진 합으로 표현될 거고, 그때 너의 뭘 보겠다? 극한값을 보겠다가 현재 여기 있는 요 구조상의 흐름이란 말이야.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는 얘는 극한값이다 보니까 극한값은 분명 뭐 할 때와 수렴할 때와 발산할 때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수렴할 때에 과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대표적인 명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명 급수의 필수 명제가 되는 거야. 이걸 빼놓고는 우리가 급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떤 거냐면 아까 말했듯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일 때 이렇게 쓴다면 이 표현은 분명히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여기는 우리가 말한 이 급수가 뭐 할 때? 수렴할 때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해볼 거냐면 여기 있는 이 급수가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있는 이 일반항의 극한은 한마디로 수의 극한이 되는 거죠. 요거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겼나 봐.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실제로 여기 있는 리밋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그 sn의 그 결과값도 알파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맞니?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an에 대한 극한을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an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일반항과 합의 관계, 그걸 우리가 이제 수원 때 배우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sn-1로 표현이 가능했고, 물론 그때 n이 2보다 커졌다는 이런 짜잘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이 an은 실제 너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표현이 리밋 n이 하나씩 가져갈 때 우리가 sn-sn-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여기 있는 sn의 극한값은 알파인데, 그러면 우리가 또 추가로 여기 있는 sn-1의 극한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전에 소요를 극한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n과 n-1은 이 무한대의 세계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같은 놈을 향해 간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얘도 우리가 알파로 수렴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너는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돼서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0이 된다. 즉 여기 있는 너가 실제로 어떤 급수가 뭐 한다면 수렴한다면 그때 그 일반항은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필수 명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명제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지 간단한 예시를 본다면 그 예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야기했던 거. 자, 어떤 거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의 극한값이 아까 몇이 나왔냐면 1에 수렴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1이 됐단 말이야. 그치? 한마디로 급수가 현재 뭐 하는 상태인 거야? 그렇죠. 수렴하는 상태인 거죠. 그럼 급수가 수렴했으니까 한번 여기 있는 일반항이 한번 극한을 보겠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너의 극한을 바라보게 되면 이거 좀 무한대의 상수니까 당연히 어디에? 0에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 필수명처럼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면 그때 그놈의 일반항은 결탄코 어디로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항상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급수 수렴 오케이 그럼 너의 일반항도 자동으로 0의 수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자동 공식으로 조금 자동으로 조건이 주어진다는 거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 방향 봤으면 반대 방향도 볼 수 있어야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쪽 방향 보면 성립한 걸 확인했어. 그럼 이쪽 방향 실제 성립하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A씨를 한번 들어볼게. 그 대표적인 A씨가 사실은 얘인 거야, 얘인 거. 자,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 여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가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요놈이 분명 우리가 큰 값이, 여기는 급수값이 어디였습니까? 발산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발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너가 발산이야. 근데 여기 있는 요는 보자고. 일반항의 극한을 보게 되면 리밋 n이 한없이 가질 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 있다고. 얘는 분명 어디에 수렴해? 그죠? 0이 수렴하지. 그러니까 일반항이 0이 수렴한다고 해서 그때 너의 급수는 우리가 수렴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 무한 상황도 존재하니까, 발산한 상황도 존재하니까, 이쪽 여기 있는 일반항이 0에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보장할 수 없고, 반대로 급수가 수렴하면 무조건적으로 일반항은 0이 된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필수명제가 얘는 실제로 필수명제 너무 자주 쓰이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서 여러분이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하는 김에 여기 있는 필수명제에 관련된 또 간단한 예시 하나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an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 이 값이 2일 때 여기 있는 리밋 n의 합식 가져갈 때 an의 극한값을 구해줘, 이렇게 천다 치자고. 그럼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이야? 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읽으시라고. 급수가 무슨 상태일 때, 그렇죠? 급수가 수렴 상태일 때. 그럼 이제 우리가 급수가 수렴이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 뭐가 따라오는 거야? 그치? 그때 너의 일반항이 어디에 수렴한다? 그렇죠. 0에 수렴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얘를 활용할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여긴 너가 0에 수렴한다는 조건을 우리 알았으니까 실제로 써본다면 너가 an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이 0에 수렴하니까 이놈 좀 따로따로 봤을 때 실제 여기는 어디에 수렴하게 됩니까? 그렇죠. 1에 수렴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1에 수렴하니까 이때 an의 극한값이 어디에 수렴할 수밖에, 그렇죠. 우리가 an은 마이너스 1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급수에 대한 이제 기본 사고방식, 다시 급수의 기본 사고방식, 요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우리는 이 급수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겠다는 거야. 자, 우리가 아까 어떤 걸 배웠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너가 수렴할 때 우리가 여기 있는 너는 그때 리밋 n이 한씩 가져갈 때 an의 값이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라는 게 참이란 걸 배웠잖아. 물론 여기 있는 이쪽 방향은 우리가 성립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배운 상태인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참인 이 방향에서 너의 뭐도 할 수 있냐면 대우도 알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뭘 보고자 하는 거냐면 이 급수의 기본 사고방식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너가 수렴하는지 뭐 하는지 급수가 발산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판정을 하는 게 이제 기본 사고방식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뭘 활용할 수 있냐면 이제 대우를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대우는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리밋 n이 합식 커져갈 때 an이 0이 아니라면 그때 여기 있는 시그마 n은 1부터 그 급수가 그때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 그렇죠. 수렴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대우인 거죠.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이게 발산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한번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이렇게 나와 치자고. 그래놓고 여기 놈이 수렴하냐 또는 발산하냐 이렇게 물어봤다 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 이게 수렴 발산 안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이게 실제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요놈은 여기 있는 이 일반항의 극한을 보겠다고. 근데 이 일반의 극한을 봤더니 우리가 현재 몇이 됩니까? 그렇죠. 너의 극한은 써볼게.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은 현재 뭐가 된다는 사실, 2가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뭐가 아니라는 거야? 얘가 0이 아니라는 거야.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너의 뭐는 급수의 수렴 발산은 현재 뭐 한다는 사실, 그렇죠. 발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급수를 바라봤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방식은 수렴 발산을 따지는 건데, 그 수렴 발산 따지는 것 중에 가장 기초는 너의 필수 명제에 대한 대우를 활용해 가지고 일반항이 뭐가 아니라면 그 극한이 0이 아니라면 급수는 기본적으로 뭘 깔고 가는 거야? 발산을 깔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지가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발산이라며. 근데 만약 여긴 너가 일반항의 극한이 0이 됐을 때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 0이 됐을 때는 실제 우리가 0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우리가 이쪽의 방향이 성립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수렴한다, 발산한다라고 어떤 특정한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교 과정을 벗어났습니다. 그 고교 과정을 벗어났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좀 건덕지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는 할 텐데, 이걸 뭐 깊이 고민하고 말 건 없이 그냥 방법만, 그냥 공식 같은 느낌으로만 한 번씩 써먹을 때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야. 알았지? 그걸 뭐라 부르냐면 P-테스트법이라 부른대. 뭐라 부른다고? P-테스트법.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할게요. 자, 어떤 디자인이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n의 p승분의 1, 요런 모습이라는 거야. 요런 모습일 때 여기 특히 여기 있는 이 p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게, 이 p에 대한 주의 하나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 이 p의 의미는 여기가 선생님이 1로 표현을 했지만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상수로 나오는 건 아니야. 여기가 뭐 특정 어떤 차수를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뭐 n에 대한 몇 차씩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p 의미는 여기 있는 분자 그리고 분모, 이 두 개, 순서를 좀 깔끔하게 이렇게 써버릴게요. 분모 차수에서 분자 차수를 뺀 여기 있는 너, 분모 차수 빼기 분자 차수의 이제 크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차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때 여기 있는 이 p의 그 값의 범위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요놈이 이제 수렴한지 발산한지를 볼 거니까 요거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P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있는 수렴 발산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P가 실제 여기는 1보다 크다면 이때는 자동적으로 여기 있는 분자 차수에서 분모 차수가, 다시 미안합니다. 분모 차수에서 분자 차수를 뺀 것이 1보다 크다면 얘는 그때 수렴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고, 만약 그때 분자 차수 죄송해요. 분모 차수에서 분자 차수를 뺀 게 1보다 작거나 같다면 너는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발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주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한 이제 들었던 A씨를 통해서 한 번 더 A씨를 들어볼게. 이쪽으로 와보자고. 아니다, 그냥 새로 쓰면서 우리가 그 A씨를 한번 실제 여기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너에 대한 A씨로는 우리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요걸로 한번 더 설명할게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죠. 뭐 한다는 것을, 수렴한다는 것을. 근데 이거 수렴한다는 걸 알기 앞서서 만약 우리가 그 과정상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수렴 발산만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먼저 여기 있는 너 일반의 극한을 보란 말이야. 그 일반의 극한이 현재 0에 수렴하는 게 확인됐죠. 그럼 0에 수렴한 입장에서 우리는 실제 여기 있는 요놈이 수렴한지 발산한지 알 수 없었지만, 여기 있는 너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를 봤더니 분모는 2차, 분자는 0차니까 1보다 크다는 게 확인됐죠. 그럴 땐 얘가 아까 말했듯이 수렴이란 게 확정이 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도 이 값이 어디에 1에 수렴했던 것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었고, 이해되죠? 자, 하나 더. 이번에는 여기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가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여기 요놈. 요 같은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뭐 했다는 것을, 발산한다는 것을. 근데 여기 있는 요놈의 차수를 봤더니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의 차이는 여기 있는 분모는 우리가 루트가 씌워진 입장이니까 2분의 1승이라 볼 수 있는 거고 분자는 빵이니까 그 차수의 차이는 2분의 1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는 1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놈은 뭐 했어? 그렇죠. 발산했던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오케이. 이와 같이 우리가 확인한 방법, 이 급수를 바라봤을 때 기본적으로 수렴 발산을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그걸 따지는 것은 우리가 급수를 다 무조건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일반항의 먼 반항에 일반항의 극한을 먼저 따진다고. 일반의 극한을 따졌을 때 먼저 0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면 무조건 발산하는 거야. 더 이상 따지고 볼 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 0이라면 우리가 이와 같이 분모와 분자 차수의 차이, 크기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크기가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의 각각 조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P테스트법을 활용해 가지고 수렴 발산을 확인할 수 있겠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등비급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비급수는 어떤 거냐면 이제 급수는 급수야. 근데 일반항이 등비수열일 때 그때의 합의 극한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좀 수학적 기호를 쓰게 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 일반항의 모습이 우리가 등비수열 모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AR의 n-1승 이런 디자인 꼴의 급수를 우리가 등비급수라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있는 너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가 급수에서 하던 대로 여기 있는 리밋 시그마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밋 시그마로 바꿔주게 되면 너는 k는 1부터 n까지 얘가 a, r의 k-1승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될 것이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만 조금 뜯어내 가지고 그 상황들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해석을 해볼게. 자, 여긴 너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 등비 수열의 이제 합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등비 수열 합은 우리가 수원 때도 많이 했겠지만 첫 번째 어떤 케이스가 존재하냐? 여기 있는 너가 미지수일 때, 첫 번째 여기 있는 초항이 우리가 0이 돼 버린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싹 다 0이 되면서 0들의 합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 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얘도 우리가 어떤 합의 값을 간다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상황은 A가 이번엔 0이 아닐 때겠죠. 그럼 A가 0이 아닐 때 이때 우리가 좀 엄밀하게 나눠본다면 R이 1이 아닐 때와 R이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R이 1일 때부터 해보자. R이 1이라면 실제로 그냥 A만 남는 거잖아. 그 A를 n번 더하는 거니까 그때 합의 모습은 AN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너는 R이 1이 아니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등비수열 합공식 뭐였습니까? 1-R분의 우리가 초항 곱하기 1-R의 항의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등비수열 합공식을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여기 있는 실제 여기 있는 너를 우리가 상황상 찾아 나온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실제적으로 너의 극한값을 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각의 상황마다 우리가 실제 이 값들이 우리가 극한값을 씌워봤을 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럼 여기 있는 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밋 n이 함수 가져갈 때 말 그대로 0에 대해서 우리가 극한을 보니까 당연히 뭐 0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0에 수렴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0이 아닐 경우 첫 번째 이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밋 n이 함수 가져갈 때 an을 보겠다는 소리니까 그때 이 a는 n이 함수 가져가면 당연히 이제 무한히 커져가는 발산 형태로 바뀔 겁니다.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발산이야. 그리고 여긴 너는 리밋 n이 함수 가져갈 때 1-r분의 a의 1-r의 n승 이렇게 표현될 건데 이때 여기 있는 요놈은 수렴하기 위해서는 실제 여기 있는 이 자리 이 등비수열의 극한만 수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등비수열 극한이 수렴하려면 일반적으로 여긴 r이 몇과 몇 사이 그렇죠.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황 물론 우리가 등비수열 극한에서는 1이 들어가도 성립했지만 우리가 보다시피 밑에서 보여준 것처럼 R이 1일 때는 발산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공비가 여기 있는 -1과 1 사이일 때 여기는 얘가 수렴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수렴을 어디다 하냐 어디서 하냐 보다시피 여기 있는 이게 공비가 -1과 1 사이면 여기 있는 등비수의 극한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너의 극한값은 어디에 수렴하게 되냐면 1-R분의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등비급수가 실제 여긴 너를 계산했을 때 그 값이 수렴한다면 그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수렴할 조건은 실제 여기 있는 첫 번째 여기 있는 초항이 0이 돼버린 상황. 오케이. 그거와 더불어서 여기 있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다시 공비가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그때 그거의 극한값 수렴값은 얼마 되냐면 1-r분의 초항 a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만 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등비 수열 극한과 좀 비교를 해야 돼.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때 너의 수렴 조건은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이 공비가 여기 있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여기 있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거 요거 정도는 좀 비교를 할 수 있어야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등비급수 관련된 문제 간단하게 한 두 문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있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있는 3분의 1의 n승 한마디로 이게 등비급수인 거죠. 여기 있는 등비수열의 급수 그래서 우리가 등비급수로 불렀고 이 등비급수에 대한 우리가 너의 극한값 아니 너의 그 급수값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먼저 여기 있는 순서를 좀 이렇게 할게. 먼저 등비급수라는 거 확인됐으면 바로 뭐 여기 이걸 리밋 시그마로 바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여기 너의 공비를 먼저 집중적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 공비를 봤더니 그 값이 몇과 몇 사이라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그때 너의 합은 1-r분의 a가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공비를 봤더니 여기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1보다 작은 그 범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렉트로 너의 급수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다? 1 마이너스 공비 그리고 초항은 n에다 1 넣었을 때니까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뭐 분모자 39보면 우리가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이해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가 등비급수라면 리밋 시그마로 갈 필요 없이 먼저 공비를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다이렉트로 여기 있는 요 합을 바로 다이렉트로 찾을 수 있겠다. 극한값을 찾을 수 있겠다. 됐죠?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놔두실게요. 우리가 수열이 주었는데 x-1에 n-1승 그리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x-1에 n-1승이 이거가 수렴하기 위한 그때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라. 뭐 이렇게 나왔다 치자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너가 먼저 우리가 무슨 급수인지 보자고. 봤더니 여기 있는 등비수열이 섞여 있으니까 얘는 등비급수예요. 그럼 등비급수라는 거 확인했고 그게 수렴하기 위해서 그때 정수 x 개수로 하기 때문에 수렴하기 위한 수렴 조건이 있다는 거잖아. 그 수렴 조건은 아까 여기 있는 요 디자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디자인을 봤을 때 초항을 먼저 봐야지. 왜냐면 현재 초항 자체가 우리가 x인데 이 x가 뭐일 때도 0일 때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공비를 봤더니 그때 공비는 곱해져가는 x-1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x-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된다는 거겠지.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는 너에 대한 범위는 양변 뭐 1씩 더하면 되겠죠? 그럼 1씩 더했을 때 x가 이쪽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될 텐데 이때 우리가 여기 있는 0을 포함한 데 있으니까 이렇게 등호를 씌워주면 최종적인 이게 바로 수렴할 수 있는 x의 범위가 될 거고 그때 정수 x가 있으니까 누구 0, 1 해서 몇 개가 되겠습니까? 2개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네요. 됐죠?